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어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엔, 영국, 프랑스, 호주, 타이완, 또 이례적으로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이제 비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어제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직후에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성명을 통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김정은과 그의 체제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발사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밝히면서도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돼선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북한이 이런 과정에서 배우고 개선하고 적응한다라는 거고 이는 한반도와 영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김여정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반박하는 담화를 좀 냈다고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오늘 담화를 냈는데요.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냈습니다. 네. 이 김 부부장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타국의 규탄은 궤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나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숱한 정찰 위성들 그리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같은 형형색색의 정찰 자산들 꽉 채워놓고 눈이 빠지도록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것은 적반하장격이고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이런 지적을 두고는 북한의 우주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하고 날강도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의 앞으로의 행보 전문가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은 국가우주개발국이 발사를 실패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지만 예.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서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또 이런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확언하건대 군사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해서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발사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그 바닷길을 막기로 했던 오늘 예정했던 오늘 11일 안에도 뭐 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참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전히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경보 발령을 둘러싼 행안부 그리고 서울시의 엇박자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양측 발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행안부가 백령 대청면에 실제로 경계 경보를 발령을 했을 때 예. 이제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를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었는데요. 예. 이걸 이제 행안부와 서울시가 다르게 해석하면서 엇박자가 난 걸로 보이죠. 이 미수신 지역 을 행안부는 백령 대청면 안에 일대로 받고 예. 서울시는 이를 전국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엇박자가 난 건데요. 행안부는 서울시가 지령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서울시는 이 정보가 굉장히 모호했고 행안부의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에 전화를 시도했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판단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를 두고 감찰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어제 오후 늦게부터 서울시의 종합상황실, 대변인실 등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경위 파악하고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지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감찰까지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오발령은 지금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하는 그 순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먼저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행안부가 문자를 보낸 것처럼 오발령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예.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 문자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 일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라고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정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반응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야는 북한을 규탄하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이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한 걸 두고는 엇갈린 반응 내놨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입장입니다. 위기일수록 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MBC 기자 경찰 압수수색 놓고도 지금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MBC의 기자 임모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임 씨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서 업무용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요. 또 경찰은 MBC 본사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MBC 구성원들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이 사옥 안에서 해당 기자의 책상, 집기에 압수 대상물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예. 철수를 했는데요. 이 경찰은 지난해 4월에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유출된 정황에 이 해당 기자가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입장문을 냈는데 이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 그 바이든 날리면 파문이죠. 예. 이걸 보도해서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보통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보도국에는 기자들이 따로 자기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자, 압수수색 당사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네, 당사자인 임모 기자가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은 과잉 수사의 정의는 뭔가요?입니다. 이 글의 시작은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이고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긴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 임 씨는 경찰이 집안에 있는 모든 PC와 USB 등을 확인을 했고 취재 수첩, 다이어리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20년 전의 다이어리 그리고 10여 년 전의 취재 수첩까지도 살펴봤는데 이런 자료들이 한 장관 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랍을 열고 자신의 속옷까지 만졌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기자로서 제 길을 걷겠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언급을 했다고요? 이거 무슨 말이죠? 네, 임 씨가 쓴 글을 보면 예. 이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부터 제출을 하라.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다. 이런 말을 했고 이 기자가 이걸 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면서 네. 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이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그 신경민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나오시거든요. 그때 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요. 우리 경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지난달 우리 수출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수출 성적이 별로 안 좋죠?
네, 8개월 연속 수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지난달 5월 수출입 동향 발표했는데요. 5월 수출액 522억 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2%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계속 감소 흐름 보이고 예. 있는 건데요. 이건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이후에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세입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수출품인 이 반도체의 부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36.2%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수출이 줄었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수출 줄고 수입 늘면은 무역 수지 걱정되는데요. 우리의 무역 수지 성적표 나왔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 수입액이 54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수입한 금액이 수출한 금액보다 21억 달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난해 3월 이후에 15개월째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거고요. 15개월째요. 네, 과거에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난 이후에 예. 27년 만에 가장 긴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이 예. 무역 적자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125억 1천만 달러로 정말 정점을 찍은 뒤에 예. 그 이후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